나의 말.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한 건 언제,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챗 GPT 위말. 우크라이나는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따라 핵을 포기했습니다. 배경 및 이유. 소련 붕괴 후 핵 보유국이 됨.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약 1700개의 핵탄두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핵무기 보유량을 갖게 됨. 그러나 핵무기 통제 시스템은 러시아에 있었고, 우크라이나 단독으로 핵을 사용할 수는 없었음. 경제적 정치적 압박.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함. 우크라이나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제 지원이 절실했음. 핵 유지 비용도 상당했으며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려면 막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했음. 안전보장 약속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1994. 미국, 영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존중하며 군사적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로 반출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비핵국 지위를 받아들임. 결과 및 후폭풍.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함. 이후 일부 우크라이나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핵을 포기한 것이 실수였다는 의견을 내기도 함.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겪으며 비핵화 결정이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이 강해짐. 핵 포기는 국제사회의 보장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보장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의 말. 미국과 러시아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협정을 위반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크라이나에게 책임이 있나요? 챗 GPT 위말.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위반한 주체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러시아가 명백히 위반했다는 점에는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이 위반했는지는 해석이 엇갈립니다. 러시아의 협정 위반, 명백한 위반.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 서명국, 미국, 영국, 러시아, 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존중해야 함. 무력 위협 또는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보장함. 그러나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이 조항을 직접 위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점령. 이후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며 내전에 개입. 2022년에는 전면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일으킴. 즉, 러시아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서 약속했던 우크라이나의 주권 존중과 무력 사용 금지를 정면으로 어김으로써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과 영국의 협정 위반 여부. 양해각서에는 우크라이나가 공격받을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음. 다만 미국과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을 제공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상 협정을 위반한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존재함. 미국과 영국의 입장. 협정에서는 군사적 개입 의무가 아니라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겠다는 의미였다고 해석. 실제로 미국과 영국은 2014년 이후 경제 제재, 군사 지원, 외교적 압박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 하지만 직접 군사 개입은 하지 않음. 우크라이나의 불만.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자신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개입 없이 소극적인 지원만 한다며 비판.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감히 공격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옴. 우크라이나에게 책임이 있는가? 우크라이나는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음. 다만 2014년 이후 러시아와의 긴장 속에서 친서방 정책을 강화하며 러시아를 자극했다는 해석도 존재. 하지만 자주적인 국가가 어떤 외교 노선을 선택하든 그것이 군사적 침공의 정당화가 될 수는 없음. 결론. 러시아는 협정을 명백히 위반했음. 미국과 영국은 협정에 따라 군사적 개입 의무는 없었으나 보장이라는 표현을 고려할 때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음. 우크라이나는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본 입장. 즉, 가장 큰 책임은 러시아에 있으며 미국과 영국도 보장이라는 약속을 더 강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나의 말. 영국과 미국도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전쟁의 피해를 입게 만들었으니 협정 위반 아닌가요? 챗 GPT 위말. 미국과 영국이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해석이 갈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서 보장, 위 의미. 문서에는 안전보장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안전보장과 안전보증, 위 차이입니다. 보장, 강제성이 없는 약속,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통한 지원 의미. 보증, 법적 군사적 개입 의무를 포함하는 강력한 약속. 만약 보증이었다면 미국과 영국은 군사적 개입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장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 의무는 없었다는 것이 미국과 영국의 입장입니다. 미국 영국의 대응이 충분했는가? 협정 위반 논란. 2014년 크림반도 강제 합병 당시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하고 경제 제재를 가했으나 군사적 개입은 하지 않음. 당시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토의 군사적 방어 의무도 적용되지 않았음.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미국과 영국은 무기 지원, 정보 지원, 경제 제재 등을 강화했지만 직접 참전은 하지 않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핵을 포기했는데 정작 침략을 당하자 서방이 지켜주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 결과적으로 미국과 영국이 협정을 법적으로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협정 위반인가, 도의적 책임인가? 법적으로 보면 미국과 영국은 외교적 경제적 대응이라는 최소한의 의무는 이행했다고 주장할 수 있음.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기대했던 군사적 보호는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음. 도의적 책임이 크다는 점에서는 협정 위반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도 있음. 결론. 러시아는 명백한 협정 위반, 미국과 영국은 최소한의 의무는 이행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함. 법적으로는 협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도의적으로는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음. 즉, 법적 위반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영국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나의 말. 국제협정에서 보장과 보증의 의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인식은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부다페스트 협정 때 우크라이나도 그러한 차이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챗 GPT 위말. 보장과 보증의 차이는 국제 외교와 군사 조약에서 오랫동안 존재해 온 개념입니다. 하지만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체결 당시 우크라이나가 이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보장과 보증의 차이는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이 개념의 차이는 냉전 시기부터 국제 외교에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나토 조약과 비교. 나토 조약의 5조는 회원국이 공격당하면 다른 회원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즉, 나토 조약은 보증에 해당하는 강제성이 있는 조약. 반면, 비나토 국가에 대한 미국, 영국 등의 일반적인 외교적 약속은 보장 수준으로 강제성이 낮았음. 헬싱키 협정. 미국, 소련, 유럽 국가들이 체결한 협정으로 각국의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고 명시.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의 강제 조치는 없었음. 즉, 헬싱키 협정도 보장의 성격을 가짐. 즉, 1994년 이전에도 보장은 법적 강제력이 약하고 보증은 강력한 군사 개입을 의미한다는 차이는 외교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부다페스트 협정 당시 우크라이나는 이 차이를 알고 있었나?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이를 명확히 이해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우크라이나의 기대. 당시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하면서 미국, 영국, 러시아가 실제로 자국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 것으로 보임. 특히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나토 회원국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 보장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한 정치인들도 있었음. 그러나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문에 가까웠음. 서방의 입장. 미국과 영국은 협정 체결 당시부터 군사 개입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었음. 우크라이나가 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음. 결론. 우크라이나는 속은 것인가? 부다페스트 협정은 엄밀히 말하면 법적 구속력이 강한 조약이 아니었음. 우크라이나가 이를 나토급 보증으로 오해했거나 서방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결국 2014년과 2022년 러시아의 침공이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자 속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됨. 반면 미국과 영국은 우리는 외교 경제적 수단으로 대응했으니 협정을 어긴 게 아니다 라는 입장. 즉, 보장과 보증의 차이를 우크라이나가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거나 서방이 모호한 표현을 이용해 전략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겼을 가능성이 높음.